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여의도를 집어삼킨 두 가지 이슈, 바로 양평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방의 백지화가 될 위기에 처했고, 오염수는 국민의 안전과 어민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안전하다, 아니다 불안하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만 남고 해법은 보이지 않는 이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제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선 박원석 의원님,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일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돌연 이 사업을 백지화시킨 게 과연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이렇게 모든 사안을 다 고소고발해가지고 검찰, 법정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맞불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최재관 그 양평 지역위원장 민주당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 의원 국민의힘 쪽에 한 분이 명예훼손 등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애초부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경이 된 건데요. 하필이면 그 변경된 인근에 그 영부인의 땅이 있다. 이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의혹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소재죠. 그러면 국토부나 장관이 차분히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에서 일단 백지화부터 시켜놓고, 예. 그리고 지금 해당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설명에 나서는 이런 방식인데요. 선우가 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법정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라는 최상위 법정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때 확정된 계획이고요. 다른 지역보다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점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까지 선정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근데 이걸 야당이 의혹 좀 제기했다고 저렇게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원희룡 장관의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경이 됐다. 그 말씀의 배경은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야당의 공세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다, 국정농단이다, 탄핵이다. 이 언어부터가 상당히 강한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우선 이제 질문의 문제점이었던 예. 그 원희룡 장관을 고발하는 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그 대통령 부인에게 일가들에게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차분히 설명회가 될 일도 아니고, 또 특히 지금의 야당이나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듣고 조곤조곤 이해를 하고 같이 논쟁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노선을 원래 노선대로 하면은 아예 이야기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IC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변경 노선대로 계속 한다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깎일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쟁만 이어지기 때문에 정쟁의 원초적인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 이 중단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무리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경된 노선 안에 여사님의 일가 친척들이 땅이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외에는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또 아니면은
용산 쪽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괴담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아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뭡니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논쟁만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노선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점이 다르고 예. 그 IC가 새로 생겼다는 게 이제 가장 그렇죠. 큰 문제, 예.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이죠. 예, 수정안의 그러니까 목적지 그 부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걸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원 장관이 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 경위를 제대로 설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2021년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이미 그 이전에 이 수년 전에 확정이 된 사업이고 이게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거의 한 15년 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의 수건 과제입니다. 결국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예타 통과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역 내 의견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그 의뢰한 게 작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그 무렵에 그 의뢰가 됐고 그리고 그 업체가 2달 있다가 5월 달에 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종점의 변경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구는 국토부의 공문에 회신을 합니다. 기존의 그 예타 통과안과 거의 유사한 다만 종점은 예타 통과안과 똑같이 하되 그 강화면 북쪽에 IC를 내는 그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예, 예. 이게 경제성 타당성 측면에서 좋고 네. 지역 주민의 편의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냈고 예, 예.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의견을 2022년 7월에 즉 양평 군수도 국민의힘 군수로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도 보고가 된 이후에도 그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때문에 이게 무슨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됐다라는 초기의 국토부의 해명은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부가 하는 얘기는 그 용역을 수행했던 설계 업체의 제안에 따라서 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용역을 설계한 업체가 그 용역 보고서에 제안했던 안은 그보다 훨씬 더 남쪽입니다. 훨씬 더 남쪽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의 모든 설명이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해라라는 게 지금 이제 야당이나 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토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주 이제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전혀 뭡니까 이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이 그 지역에서 없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2018년에 이미 대우건설에서 그 안을 한번 제시를 할 때에는 지금 그 개정된 안하고 비슷하게 한번 그러니까 강상면 쪽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결하는 안이 이미 제시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4월에 예타를 통과했을 때 5월에 그 양평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군수하고 지역위원장이 그 IC를 내달라. 물론 이제 노선을 바꿔달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IC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예비 타당성이 아니라 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이 3월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야당은 군수는 아직 여전히 민주당이었고 물론 이제 그 용역은 여전히 문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 용역 기관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5월 19일 날 이제 용역 보고를 했다는데 그때는 인수위 때 아주 어수선할 시기에 그럼 그것이 안이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아무리 그 엔지니어 회사들이 기술적인 거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노선이 없던 노선이 갑자기 바뀌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022년에 1월 달에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지침서 속에도 이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 뭐 좋은 노선을 제안해달라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완전 소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용역업체에서 설명하는 의견이 상당히 맞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양서면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IC가 있기 때문에 IC를 양서면에 JC를 열면서 IC를 내면은 이게 아직 노선이 이제 굴곡이 심하고 그다음에 마을을 여러 개 두 동강이 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상면으로 옮겼을 때는 중부 내륙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을 분산시키는 등 여러 가지 효과점이 있다는 데서 상당히 들어보면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아주 선정적으로 자꾸 이게 주장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이걸 과연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론이 정착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앞서 지금 시점에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됐다라고 하셨고 원희룡 장관도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면 백지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이미 다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럼 법정 계획을 취소하고 나서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되는데 그건 뭐 원장관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 범위 내의 일이 아니고 부처 협의까지 다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월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업체가 나서가지고 설명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국토부는 그 뒤에 숨고 저는 어떤 모순을 느끼냐면 우리 의원님도 이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타 수행기관입니다. 여기가 한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안을 확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경제성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성이나 또 지역균형 발전 측면이나 뭐 기술 평가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AHP라는 종합 점수를 냅니다. 그게 0.5가 넘어야 통과되는데 0.5를 간신히 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성은 없는데 지역균형 발전이나 육봉국도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정책성, 정책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민간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뒤집는다. 그 이전까지 예타에서는 한 번도 지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나오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민간 용역평가위원회 뒤집는다 그러면 그 예타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KDI 조세재정연구원 다 감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타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예타를 해야만 총사업비 500억 이상, 그다음에 국비 지원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할 거는 예타를 통해서 결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노선을 바꾼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노선 근처에 대통령 영부인의 땅이 있다. 예타는 다시 안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타 제도라면 이거 허점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민간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더 우월하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 분산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비교 검증도 안 했어요. 원래 예타 안 하고. 그러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KDI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엉터리 예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보고 이제 공직 경험이 많으니까 이야기하셨는데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타를 할 때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안을 일단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이나 이런 철도 노선 계획을 할 때에 역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을 아주 최소한으로 이래 합니다. 해놔놓고 예타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예타를 통과시켜 놔놓고 이제 타당성 용역에서 이거를 원래 숨어있던 역 같은 걸 집어넣는 아주 이거 유사한 것이 아마 왜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이제 국가도로기 때문에 이기는 하지만은
원래 노선 자체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저 처음에 원안에는 예, 예. 그렇게 왜 했겠는가? 그때 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주말에 나들이 갔을 때에 양평에 갔을 때 양평 지역에서 뭡니까 놀다가 지금 6번 국도로 올라타고 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IC를 안 넣겠는가를 뭐 저도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제 공직 경험으로 추측하건데 이거는 예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가 예타를 통과시켜 놔놓고 보통 이제 역을 추가하는 방식 철도 노선에서 예, 역을 예. 추가하는 거와 같이 이것도 IC를 추가했는가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민주당 정부 때고 민주당 군수가 있을 때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 IC를 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IC 내달라 하는데 노선을 변경해달라까지는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제 본 타당성 조사 저거를 할 때에 용역 지침서 안에 노선에 대해서도 조정해달라라는 것이 그 용어가 있던데 대안 노선을 제시해달라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가면 그게 뭐 아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주 큰 의미를 줄 수는 없고 보통 이제 예타하고 본 타당성 할 때는 다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가 철로나 도로 노선에 노선이 변경되지 않고 예타대로 되는 경우는 뭐 좀 극단적으로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시점과 종점이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점 정도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시점이나 종점 둘 중에 하나 정도 바뀌는 건 허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용역 회사의 뒤에 국토부가 숨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유튜브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술적인 면을 한번 들어보면은 수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수긍이 되기 때문에 뭐 병행 노선이 좋다는 건 아닌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무한 팩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예. 이제 기술적인 주장은 각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것이 과연 계속 추진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게 백지화락 하는데 백지화락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백지화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을 못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타 끝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날까지 4년, 5년 이래 끄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백지화 시킨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원님 예. 말씀처럼 백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 시점을 미뤄놓은 겁니다. 무한대로. 원희룡 장관이 그걸 백지화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서는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죠. 이 정부에서 안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KDI나 한국조사재정연구원이 2년간에 걸쳐서 한 예타를 민간 용역업체가 본타당성 조사에서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이게 사업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6번 국도 정체 해소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노선을 새로 그리면서. 그러니까 시종점 변경이 예타 통과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처럼 아예 사업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 달라지는 않은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 재실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총 사업비의 10%, 15%를 초과할 경우나 아니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수자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재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구렁이 담는 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원 장관이 최근에 이제 일타 강사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하시는데 원 장관 물론 정치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서 계신 위치는 행정부의 주무장관이고 공무원이세요. 예. 근데 야당의 어쨌든 주장에 대해서 좀 부당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걸 장관이 나서서 정치인으로서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 예. 원희룡 장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장관직 내려놓으시고 다시 여의도로 오셔서 야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뭐 논쟁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예. 장관직 달고서 저러시는 건 좀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원장관 그 모습이 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관료들, 저도 이제 그 정치인 되기 전에 관료만 한 27년 정도 했었는데 예. 보면 너무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저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쾌하게 예. 딱 자신 있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때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국민들과 직접 이제 소통하는, 남한테 미루지 않고 예, 그 뭐 쪼가리 그 뭡니까 해명서 자꾸 내봐야 그거 기자들도 그 별로 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면 내가 그 유튜브 영상을 오늘 때문에 보니까 그 52만 명이 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요? 예. 우리나라 그것도 길어요. 20한 5분짜리를 50만 명 넘게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상당히 뭡니까 대중 정치인으로서 잘나는 그 장관은 실제 정치인이거든요. 관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료 틱 내지 않고 그래 하는 소통하는 모습에 자기가 만약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마 여기서 원희룡 장관이 밀리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은 뭐 거의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저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그 나와가 이야기하는 모습은 참 좋았다. 예. 뭐 진짜 자기 그 유튜브 말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었다 같듯이 저런 용기 있는 자세가 뭐 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야, 양평 고속도로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편의성을 봐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정쟁 좀 그만하시고 해결 지점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자, 야당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는데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그 답답함의 표현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야당이 뭘 어필을 한다 그래서 저게 중단될 가능성은 없지요. 일본은 어쨌든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없고, 다만 지금 일본 내에 보면 일본의 정치권, 일본의 시민사회, 또 일본의 이해관계자들, 뭐 어업조합 총연합회라든지 예. 이런 데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게 방류가 임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뭐 정치권, 시민사회의 이 사안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공동의 우려와 협력, 이런 걸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자,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내용과 결과를 두고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근데 정보를 공유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한 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아니죠. 그 정보를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면은 이웃 나라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박원석 의원님 이야기하셨더니 실제로 우리 정부가 야당 뜻에 동조한다고 한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이거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야라기보다도 야당과 시민단체 이렇게 극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일본의 그 오염수를 방류를 막기 위한 거냐?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친일과 반일 논리를 해가지고 국내 정치용이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 시민단체인가 그다음 좀 민주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 저걸 하면서 시위하면서 펼침막 자체가 한글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인 거예요. 국내의 반일 여론을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보려고 이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반대 논리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제 소위 우리가 용어로 괴담 세력이라 하는 그 민생경제연구소 김진걸 소장부터 시작 그 사람들은 모든 괴담의 그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 광우병 때, 사드 때, 천안함 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그 후쿠시마 또 그렇게 주장하다가 뭔가 지금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이번엔 다시 이제 아예 그 양평 문제로 또 옮겨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양평 문제나 그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더 정말 그 진정성 있게 주장을 하려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광우병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사드 때 했던 이야기, 그다음 천안함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참여를 먼저 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또 아니면 말고 또 지금 오염수 문제에서 일단 보면 이제 양평으로 또 넘어갔어요. 예. 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무슨 대책위원회는 그 사람의 평생의 감투가 수백 개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언론이 받아주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한 85%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찬성할 이유도 없잖아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이유도 없고. 국민들은 그런 우려에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우려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이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에서 너무 앞장서서 하니까 예, 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정부 여당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일본은 일본의 주권적 그 의지에 따라서 저걸 방류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적어도 찬성하기는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예. 이런 입장을 왜 얘기 못합니까? 아니 저걸 방류해서 우리가 얻을 국익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걱정거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웰컴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이고요. 예, 예. 대통령께서 엊그제 그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하신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보겠다고 얘기해놓고 IAEA 판단을 존중하고 사실상 방류를 허용하는 발언을 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정부가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죠. 그런다고 일본이 저거 안 할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다고 예. 한일 관계 망가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앞장서서 뭐 과학 얘기하면서 아니 사고 난 원전에서 그 이 방사능 물질을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건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137만 톤, 앞으로 더 생기겠죠. 이거를 방류한다는데 그게 가져올 미중유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과학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무적 대응을 해야 될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과학 얘기하면서 나중에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주권 국가의 정부고 대통령이면 주권 국가의 정부고 대통령답게 이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여론이 많아요. 근데 예. 여론조사 물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옛날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에 그 여론조사 뭐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는 90%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함으로써 그 돈으로 우리 포항 제철도 짓고 여천 산업단지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그 여러 가지 장면에서 여론조사만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를 결정하면 정부가 왜 있습니까? 바로 특히 대통령제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 지금 순간순간의 여론과 관계없이 정말 진정한 국익이 뭐냐? 그래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그 실효성도 별로 없는 일본과 각을 세운다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그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찬성하는 뜻은 아닙니다. 국익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한일 관계에서 여러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스탠스가 있을 거고 그다음 또 뭡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멍게나 먹는 해삼과 멍게 먹는 물을 떠먹고 하는 그런 예, 굉장히 좀 수산시장에서. 아주 예. 그 좀 유치한 짓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워낙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이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도 일본이 오염수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워낙 이제 저쪽에서 나쁘다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다는 표현처럼 들리는 아주 보면 저 홍보에서 전략에 실패할 가능성이 면도 있지만은 그 별로 그렇게 저쪽에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마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일본 정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 걸로 되지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정확한 스탠스는 과학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여기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반대한다. 그건 난 아주 적확한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의원님 엊그저께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은 명백한 불가역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라는 표현을 일단 안 썼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우리 모니터링 정보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에 즉시 중단해야 된다. 예. 중단은 해야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류를 해야 방류 중단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는 방류에는 우리가 그냥 눈 감겠다, 찬성하겠다. 이 입장을 정확하게 일본 정부에 전달을 한 거고, 기존의 국민의힘의 입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캠페인을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서 해준 셈이 됐어요. 안전하다고 수조물까지 떠드시면서.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힌 분은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분은 국민의힘 입장하고는 다르게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과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주미대사가 있는 조태영 이 대사가 의원 시절에 이거 방류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서명을 했고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나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뀐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여당이 됐고. 그러면 그 당시의 입장은 비과학적인 입장이고 그 당시 과학에 무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입장들을 밝히셨는지 저는 그걸로 거꾸로 되묻고 싶고요. 원희룡 장관 이제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얘기를 들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도 나 개인은 반대다. 아니 그게 정부의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본인이 반대하면 목숨 걸고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설득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나 개인은 반대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감이 없을 때 하는 반대도 정말 많아요. 민주당도 보십시오.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해놔놓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혁신이가. 그게 이제 좋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큰 정책 자체를 그러면 야당 때 주장했던 걸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 이 혁신위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한 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이 아직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은 예. 혁신위의 취지는 무력화되고 혁신 동력은 꺼졌다고 봐야죠.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하고 당대표도 본인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의총에서 그걸 추인을 안 하는 거고 당대표가 보통 저렇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면은 대충 당론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든 게 아닌가. 지금 수사받는 의원들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이제 이 입지를 생각하니까 저런 문제에 동의를 못 하는 거고 이대로 가면 혁신위가 무의미하죠. 혁신위가 권고한 1호 혁신안이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혁신위를 더할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내에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태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